안녕하세요, 육자일스입니다. 하승진 전 농구 선수가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우리나라 농구계의 현실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오버트레이닝 중이다. 농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전반적인 문제죠. 저도 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말을 조금만 실수하면 선수들을 욕먹게 할까봐 미뤄왔던 주제입니다. 스포츠 과학이 가장 발달된 미국의 프로 스포츠 트레이너들, 그러니까 저 같은 헬스장 트레이너들 말고 의사 플러스 트레이너나 다름없는 그들은 좋은 트레이너 딜레마가 있답니다. 선수들이 이미 충분히 훈련하고 있어서 선수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좋은 트레이너로 보이기 위해 오버 트레이닝을 감수하고 훈련을 시킬 때가 있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 스포츠 감독들은 무서운 감독 강박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무섭고 더 어려운 감독으로 보이기 위해 선수들을 굴려요. 본인이 선수 시절 때 조금만 덜 놀고 더 열심히 훈련했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됐을 거라는 후회를 현 선수들에게 투영하고 선수들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팀으로 만들기 위해 그저 더 빡세게 굴리는 것, 그거 하나밖에 몰라서 본인이 아는 것만 진리로 여겨 공부하고 발전할 생각 따윈 없는 꼰대라, 공포와 권위라는 칼과 방패가 없으면 싸울 수 없는 사람들 같아요. 나이만 많아도 몇 수 먹고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경력과 직책까지 높으니 감독들이 선수들 보기를 부하, 아니 솔직히 꼬붕 보듯이 보는 것 같아요. TV에 중계되는 프로농구 경기에서 감독이 선수에게 손찌검을 하고 조용히 하라고 선수 입에 반창고를 붙인 일도 있었죠. 경기 때도 이런데 평소 훈련 때는 어떻겠고 학생 선수들의 대우는 또 어떻겠습니까? 모 역도 선수는 후배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때리고 모 유도 선수는 요즘 후배들 빠졌다고 빠따 때리러 가야겠다는 말을 그게 잘못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당당하게 SNS에 올렸다가 문매를 맞았죠. 감독이면 선배면 때려도 되고 폭력을 미화해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다 라고 가르치는 세계에서 평생 살았으니까요. 저도 어릴 때 태권도를 잠깐 했는데 훈련 빼먹고 놀다 사범에게 걸렸고 그는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인 우리의 배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 뒤에 또 도장에 가서 빠따를 맞았죠.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기강을 잡고 어쩌다 좋은 선수가 배출되면 그 방법이 나쁘지만 효과적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맞는 게 싫어서 운동을 아예 그만둬버리는 훨씬 더 많은 사례는 생각을 안 하는 논리죠. 그딴 게 미화돼서는 안 돼요. 그냥 폭력일 뿐이죠. 저는 유튜브로 해외 유명 선수들의 훈련을 찾아보는데 요즘 즐겨보는 NBA의 감독들은 말 그대로 감독을 할 뿐 공격 코치가 공격 전술 지도하고 수비 코치가 수비 전술 지도하고 메디컬 트레이너와 피지컬 트레이너들이 선수들의 몸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일하죠. 훈련 때 선수들은 즐거워 보이고 감독, 코치와 전술 논의도 하고 누군가의 기분에 따르지 않고 계획적으로 프로그램대로 훈련합니다. 명령하고 따르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업하는 수평적인 관계죠. 이런 시스템에서 성실하게 훈련하지 않는 선수들 물론 있죠. 하지만 그건 그 선수 개인의 선택이고 그 결과는 프로답게 계약으로 돼봤습니다. 이미 성인이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프로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시킨다는 게 이상한 거죠.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연습에 미친 농구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체력 훈련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미친 듯이 하진 않습니다. 기술 훈련을 미친 듯이 하죠. 왜? 기술은 익히면 익힐수록 늘지만 체력 훈련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힘이 떨어지니까요. 헬스 좀 하는 일반인들도 다 아는 오버 트레이닝이죠. 우리나라 프로농구팀 훈련 캠프의 시작이 산에서 달리기입니다. 농구 선수들은 몸이 크고 무거운데 횡이동과 점프가 많아 하체 관절에 부담이 큰데 그 아까운 관절을 산에서 달리기 하는 걸로 쓰고 있고 유럽 리그나 NBA 등을 경험하고 온 외국 용병들은 그런 무식한 훈련을 받으며 내가 대체 왜 여기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NBA 선수들도 어필 훈련을 하죠. 어떻게? 모래사장 같은 몰랑몰랑한 땅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여름에 뜨겁고 딱딱한 차도 위에서. 그러면서 감독들이 꼭 하는 말이 우리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보다 피지컬이 딸려서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 누가 보면 외국 선수들은 기술도 없으면서 몸빨로 농구 잘하는 줄 알겠어요. 요즘 NBA 보죠? 포지션 관계없이 볼운반이 가능할 정도로 다들 드리블 잘하고
센터도 3점 슛을 쏴야 할 정도로 다들 슛을 잘 쏩니다. 전태풍 선수 말 맞다나 농구를 잘하려면 농구 기술 훈련을 해야 하는데 쌍팔년도 방식이라는 말도 아까운 구시대적인 훈련. 많이 뛰면 체력이 늘고 아파도 정신력으로 참는 방식을 아직도 유지해요. 콜로세움에서 사자호랑이랑 칼질하던 검투사들의 훈련 기록을 봐도 휴식의 중요성과 점진적 과부하, 주기화 훈련 등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술 훈련 중에도 선수가 실수하면 사계절이라 불리는 코트를 빠르게 왕복하는 고강도 체력 훈련을 빈번하게 시키고 선수가 아파하고 트레이너도 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데도 감독이 욕하면서 그냥 하라고 한답니다. 늦기 외박 나가서 뭐 했어? 쉬었습니다. 쉬니까 몸이 무겁잖아. 체력 훈련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가서 뛰어. 사계절 20번. 이딴 소리밖에 안 해요. 이게 감독이야? 이게 감독이야? 이게 감독이야? 이게 감독이야! 선수들의 피지컬이 좋다고 관절, 인대, 건이 특출난 게 아니에요. 관리 받아야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라는 NBA 선수는 1년에 몸 관리로 15억가량을 쓰고 그 대부분은 몸의 회복을 위한 겁니다. NBA가 우리 프로농구보다 훨씬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데 선수 생명은 더 깁니다. 그들이 타고난 슈퍼맨이라서 그럴까요?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쓸 때 쓰고 쉴 때 쉬니까 가능한 겁니다. NBA 선수들은 체력 훈련을 비시즌기에 각자 알아서 합니다. 시즌 중에는 고강도 체력 훈련을 하는 일은 없고 기술 훈련이나 전술 훈련 위주로 하며 시즌 중에 일정이 빡빡할 때는 감독이 팀 훈련도 취소하고 휴식을 부여합니다. 필요하면 선수 개인이 추가적인 훈련을 하는데 주로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피지컬 훈련을 많이 합니다. 왜? 주전 선수들은 몸이 피로하니 경기가 없는 날엔 그 피로를 풀어야죠. 헬스에 유명한 말이 있죠. 근육은 쉴 때 자란다. 마찬가지로 쉬어야 체력을 회복하죠. 감독들이 또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정신력을 키워야 한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놈의 정신력 타령. 제발 본인의 무능력을 선수들 정신력 탓으로 돌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농구학자 손대범 기자의 팟캐스트를 듣다가 놀라 자빠진 게 뭔 놈의 프로팀 감독들이 훈련 자료를 농구 기자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합니까? 미쳤습니까? 선수들에게 몸값 하라고 하기 전에 본인들이나 몸값 좀 하세요. 단지 선수단을 장악하기 위해 선수들을 오버트레이닝 시키고 자신의 경험만을 맹신해 무조건 더 빡세게 훈련하라고, 정신력으로 버티라고. 선수는 감독의 부하도 소유물도 아니고 혼나면서 배우는 시기는 진작에 지난 성인들입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 성적만 내면, 과정이 어쨌든 성적만 내면 모든 게 용서되고 존경받는 시대는 지나기도 지났고 애초에 있어서도 안 됐죠. 저는 한 분야에서 프로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정신력이 문제라고 생각지 않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또한 선수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병폐라고 봐요. 미국엔 동기부여 강사가 참 많고 프로스포츠 감독들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잘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동기부여 어떻게 하나요? 욕하고 때리죠. 주입식 교육의 나라 아니랄까봐 동기도 주입합니다. 어릴 때부터 욕먹고 맞으면서 숨 쉴 틈도 없이 운동하니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일탈을 하려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반복돼서 누군가 강제하지 않으면 열심히 훈련하지 않는 선수가 되고 통제받지 않는 위치에 가면 나태해지기 쉽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엘리트 스포츠인 육성 시스템이라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합니다. 그 공부에는 수능 준비만 있는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비롯해 단체 생활 속에서 사회성을 배우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핍된 채 위계와 실력이 전부인 세계에서 성장한 어린 친구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폭력과 비리를 일삼는 사람 밑에서 자란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어린이 되고 프로가 된다고 정신적으로도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나쁜 제자는 없다. 나쁜 스승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흑자열쇠였습니다. 바이바이.